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눈 내리면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눈을 치워야 되는 사람들, 혹은 배달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불편하기만 하죠. 저는 항상 눈을 보면서 남녀관계에 비유하곤 합니다. 눈이 내릴 때 그 아름다운, 그건 마치 사랑을 시작하는 남녀의 마음과도 같죠. 하지만 그 마음이 찢어질 때는 눈이 녹아서 질퍽거리는 진창을 연상케 합니다. 농담했고요. 최문순 강원지사가 도민들을 위한 샐러리맨으로 나섰습니다. 샐러리맨이 아니고 세일즈맨으로 나섰습니다. 강원도 진부에 쌓여있는 감자 7,000톤 긴급 판매한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는데요. 감자도 먹고 농민도 돕고 10kg짜리 한 상자 12,000원, 택배비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10kg 한 상자가 12,000원이면요, 저 무식한 저도 싸다는 거 압니다. 흥부 가격이라고 하네요. 033-120, 033-120 강원도청 콜센터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자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전화해 주시고요.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강원도청에 전화해서 국민라디오에 광고도 좀 해라. 강정마을 평화상단에서 광고하고 나서 1,500상자가 일주일 만에 다 팔렸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게 시장 후보직을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 시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과 대선을 2번 양보했으니 이번엔 양보받을 차례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 진행자가 묻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양보하라 라고 했더니 양보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히려 이런 박원순 시장의 대응 때문에 양보해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좀 뻘쭘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예, 토요일은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치 토크 번외편 겸 조합원 모집 특별 생방송을 했는데요. 뭐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말에 100여 분이 조합원에 가입하셨습니다. 주말은 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한 100여 분 가입했으니까, 뭐 저희들 때문에 가입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주의를 환기시켜준다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 24일인가 25일인가 평일날 또 오후에 조합원 모집 특별 생방송을 다시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왜 25일, 24일, 25일에 방송을 하느냐? 뭐 아실 겁니다. 월급날이거든요. 예.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을 가입하시려면요. 네. 자본과 근력으로 더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은 분,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입니다.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받아 적으세요.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그렇게 했고요. 일요일은 또 광고주 회의를 국민TV 미래협동조합 사상 처음으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구룡포 가메기 광고하시는 분도 오셨습니다. 그분은 포항에서 역시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광고 나오고 나서 7분이 사셨답니다. 과메기 그 참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예. 과메기 광고하겠다는 건 아닌데 혹시 드시고 싶은 분들은 구룡포 과메기, 예, 꼬들꼬들한 과메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 광고했는데 효과 없다는 얘기가 제일 전 괴로워요.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고등학생 대상 국가영어능력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답니다. 소위 한국형 토플이라고 불리는 이 시험은 2012년에 도입된 뒤 단 4번만 시행하고 폐지되기 이른 거죠. 원래 이명박 정부는 이 한국형 토플로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하겠다는 구상하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수능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요. 급기야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게 이르릅니다. 371억 원 날린 거죠. 이정규 서울대 교수의 글 중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정규 교수가 보기에 2007년 당시 새로 출범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매우 아마추어적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팀이 그랬는데요. 그저 미국 것만 부지런히 베껴오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편없는 아마추어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들은 섣부른 실험으로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R인지 발음만 제대로 하면 영어 제대로 됩니까? 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무려 371억 원이나 되는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 열받죠. 열받습니다. 이중구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관련해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소위 산불정책, 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떠들던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 주역들 당연히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이었고 많은 보수 인사들이 그때 부하대동했습니다. 산불정책,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산불정책이 마치 나라 교육을 말아먹는 것처럼 주둥아리 날렸죠. 그런데 자기들이 정권 잡은 다음부터 이 산불정책 중 단 한 가지라도 버린 게 있습니까? 정권 잡으면 세 가지 모두 버릴 듯 난리법석을 떨던 친구들이 권좌에 오르자마자 마치 화장실 다녀온 사람처럼 표면에 단 한 가지도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작금의 사정입니다. 산불정책 공격했던 인사들 요즘 입 다물고 있는 걸 보면요, 그들의 얼굴에서 위선과 허위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양심적인 지식인이라면 한때 무죄의 소치로 내뱉었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정말로 산불정책이 망국적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걸 펴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중구 교수의 이런 이야기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완전 아마추어 그 자체입니다. 그 교육의 희생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저를 뽑아주었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연구소장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장 이창곤 씨의 칼럼, 저를 왜 뽑아주셨습니까? 하는 칼럼은 바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외치는 절규입니다. 들어봅시다. 최근 한 방송사의 요청으로 채용 심사를 보게 됐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응시했는데 하나같이 선남선녀의 나름대로 실력을 쌓아온 청춘들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기자와 아나운서 각 한 명씩 단 2명뿐이다. 심사를 본 150여 명 대부분이 또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니 심사 과정은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었다. 심사 도중 불현듯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네,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초 보조연구원을 연구소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공채를 했는데요. 한 명을 뽑는데 휴학생부터 석사 출신 등 빵빵한 스펙을 갖춘 이들까지 40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해 하루 날 잡아서 면접 심사를 끝냈는데요. 그런데 한 청년이 면접이 끝나고 떠났다가 허겁지겁 연구소로 되돌아와서 다시 이창곤 소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저를 뽑아주셨습니까? 청년의 안면 근육은 실룩이었고 눈빛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자신을 최종적으로 뽑아달라고 간청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는 학력도 스펙도 별 볼 일 없어 인턴직 응모조차 지금껏 서류 전형에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한 자신을 왜 면접 대상자로 뽑았는지를 진정 알고 싶어 했다. 며칠 뒤 그는 연구소로 이메일을 보내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자세히 밝혔다. 내세울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뿐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학교에 좋은 학점도 아니었고 여권도 없는 제게 해외 경험 또한 없습니다. 많은 인턴직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인턴 지원도 포기하던 상태에서 갑작스런 연락이 와 놀랐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엔 들어갔지만은 20살 이래 수년간 카페, 마트, 편의점, 택배사 등 숱한 곳에서 알바 생활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캠퍼스의 낭만은 사치였고요. 학과 공부에 힘쓰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는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알바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메일에서 세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제 노력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자격증과 많은 해외 경험 등 많은 결과물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창곤 소장은 청년에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스펙은 보잘것없더라도 힘든 상황에서 꿋꿋이 버티고 치열하게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당신은 충분히 인정받고 한껏 내세워도 좋을 자부심과 자존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바생 청년처럼 청년들의 삶은 푸르름을 구가하기엔 등록금, 실업, 생활고 등으로 너무나 고단하고 애잔하다. 지난 15일 통계청 발표를 보니
15살에서 29살 청년층 실업률은 8%다. 구직 포기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10%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밖에서 대기, 포기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취업 사이를 오가는 청년이 400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냈고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를 주창하며 일자리를 강조하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갈수록 더 얼어붙는 추세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계청 발표 직후 여야 정당들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획재정부는 22일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전격 발표한다고 부산을 뜹니다. 과연 낡은 고용 구조를 깰 획기적 대책이 나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짧게 살아온 인생에서 제 삶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저만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런 제 자부심과 자존감을 짓누르더군요. 그깟 알바나 하고 넌 뭐 할래? 그런 경험 누구 알아줄 것 같으냐? 그래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라는 그 청년의 말. 오늘도 학업 또는 취업과 생활고 해결을 위해 버티고 있을 알바생 청년들에게 응답할 말을 어디에선가 버티고 있을 또 다른 수많은 청년들에게 함께 전하고 싶다라고 이창훈 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요. 그러나 그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현재 경제 구조에서는 그야말로 대기업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필딱이고 오죽했으면 삼성이 삼성 고시 준비생들 때문에 채용 방식을 바꾸기까지 했겠습니까? 대기업은 고용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의 기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이 경제 정책 자체를 뜯어고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얘기하는 바 그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회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획일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나올 수 없는 나라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나올 수가 없는 나라인 겁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실험들 대한민국에서 이미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꼽히지 못하고 미국이나 사회 속에서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던 겁니다. 네.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요. 최소한 채용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일액이나 경력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래협동조합 지난번 18명의 새싹들을 뽑았는데요. 1000명 이상 몰려왔습니다. 아예 이력서에 성별, 학력 기재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실험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결국은 이런 실험으로 나아가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망국적인 교육열이 이젠 망국적이에요. 몇 안 되는 귀족에 자기 자녀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모든 돈을 교육에 쏟아붓는 이거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미래협동조합 그 단추를 깨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정한 언론만이 아니라 공정한 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여러분들의 청자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만이 이러한 실험을 더욱 꽃피우고 뿌리 내릴 수 있게 할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지난해 10월입니다. 미래협동조합과 제의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회원의 납입금 10%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즉 지금 국민라디오의 광고를 듣고 가입한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한 명 가입하셨네요. 지난 시간 56분에 가입하신 분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시 시흥동의 작은 행복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난항동의
이팝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을 보니까요. 우리의 존경하는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6월 선거를 겨냥해서 박근혜 시계를 마구 뿌렸다. 설 선물로.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IMPT의 글이 올라와 있네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마디에서 탄핵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하면 박근혜 시계를 만들어서 설 선물로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설마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돌렸겠습니까? 박근혜 씨한테 시계를 받은 그 후보자들이 돌렸겠죠. 이거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정치 토크 번외편에서도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일보에서 오늘 사설로 공정보도는 언론인의 본업이라는 점을 일깨운 MBC 판결이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법원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언론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은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 노조는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는데 회사 측은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한 바 있다. 판결의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을 정당한 근로 조건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 조건에 해당하고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 여부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 교섭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정방송을 위한 노조의 파업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회사 측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MBC는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무너진 방송 공정성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주목될 만합니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언론 매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하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정말 재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양식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판결 거꾸로 내는 판사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권력을 무서워하거나 권력에 아부하겠다는 그런 생각 있는 와중에 그나마 공정과 양식에 따라서 판결하는 판사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남은 희망인 것 같습니다. 권력이나 사주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공적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언론단체와 언론학자들이 언론인 스스로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판결이라고 하는 등 일제히 환영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정말 죽어 있어요. 기자들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 질 좋은 직장인 언론사, 방송사, 기자에서 떨려나는 순간 내 인생 종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기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내일 당장 죽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올바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올바름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야 이 나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딴판이에요. 딴판.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공정성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이런 양식 있는 판사의 판결은 젊은 기자들의 양심에 저는 그야말로 큰 총을 울리리라 믿습니다. 각 언론사와 노조 등 언론 종사자들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겁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알 권리 보장 등 언론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적인 가치를 위해서 과연 기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라는 철부지 아가씨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가는 대통령을
끌어안으면서 정말 만나고 싶다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자로 앉아있는 한 대한민국 언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기자는 감시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사석에서는 공석에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꾸짖을 수가 있어야 진정한 기자인 겁니다. 예. 요즘 기자상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꽃다지의 주문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가입 안 하셔도 좋으니까 가입해 주세요. 말이 이상하게. 안 하셔도 좋으니까 가입 꼭 해주세요. 예, 온갖 수단을 다 써봅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 방법은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02-3144-7737 02-3144-7737 그리고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자, 실종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검찰 개혁 또한 실종됐습니다. 이명박 때하고 그대로 지금 판박이가 되고 있어요. 한겨레신문 여해노 사회부 선임기자. 여해노 기자는 제가 정치부에 현장 출입할 때 그야말로 막내 기자로 출입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회부 선임기자가 됐습니다. 또 한겨레신문의 박정철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CBS의 아주 쩔다구 기자로 저보고 선배 하던 때 어제 같은데 지금은 한겨레신문에서도 아주 고참 기자가 돼 있더라고요. 여해노 사회부 선임기자의 실종된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읽어봅시다. 어제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는 울컥하는 지점이 몇 있다. 많은 이들은 그중에서도 송우석 변호사가 고문 경찰관을 증언대에 세운 법정에서 벌겋게 상기된 채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변론하던 장면을 떠올린다. 감시하고 금지하고 고문하고 처벌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바로 국가의 주인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눈물과 함께 외쳐야 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 그 시점을 한참 지나온 지금 국민은 주인인가? 2012년 대선 때 한때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 1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검찰 쇄신책의 첫째로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시대 공감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1년여 만인 지난달 검사장급 인사와 얼마 전 중간간부 인사는 이런 약속과 거리가 멀어도 참 멉니다. 예, 달나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당시 박근혜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검사장들의 승진 보직 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심사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권력의 의중, 권력 실세와의 친소관계, 출신 지역을 앞세운 인사운동 따위 이런 이야기만 예전처럼 무성했습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사라지고 법무부는 여전히 검사 일색이고 외부 파견 역시 그대로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맞는 인사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굳어진 터에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과 찍어내기에 반발했던 검사가 한직으로 좌천됐다. 대신 사건 축소를 주장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공안 검사는 성추행을 했는데도 징계는커녕 좋은 자리로 옮겼다. 인사를 당근과 채찍 삼아 검사들을 좌지우지하던 지난 정권 때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인사의 기준이 권력의 입맛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하면 검찰 조직은 이를 행동 잣대로 삼게 된다. 수십 년 겪은 일이다. 그 때문에 인사의 독립 등 검찰 개혁이 주장됐던 것인데
1년도 안 돼 시계바늘이 되돌려졌다. 네,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잘못된 기소를 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기소를 해도 이명박이 명령만 이행했으면 무조건 승진을 시켜주던 그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인사가 검찰을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이명박 정권 말기에 국민들은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검찰 개혁운동, 정풍운동을 거쳐서 최동욱 총장이 나타나게 이르렀던 겁니다. 그 최동욱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다시 박근혜 검찰은 이명박 검찰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그런 지경으로 지금 나락에 빠지고 있습니다. 검찰 여러분들 정말 반성하세요. 이렇게 해서 누가 좋겠습니까? 검찰은 수렁에 빠지는 대신 권력만이 5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대검 창고로 보내진 중수부 간판뿐입니다. 박근혜 후보 쪽 검찰개혁안에 빼대했던 상설특검 설치는 허송세월을 거듭하다가 지금의 특검제도와 다를 게 없는 제도특검으로 후퇴했습니다. 상설특검 하겠다고 그렇게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다락같이 약속했던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 박근혜 씨,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속을 거둬들이는 게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마는 검찰개혁 약속마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왜? 검찰이 독립되면은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결국은 제대로 수사하니까 결국은 국정원의 부정선거 전모가 드러났고, 그 부정선거 전모가 드러남으로써 당신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니잖아, 불법 당선된 사람이잖아, 그 정통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촛불이 잠시 수그러들고 있습니다만은 따뜻한 봄날이 오면 또다시 들불처럼 촛불이 일어날 겁니다. 불법 당선된 대통령 박근혜 씨 물러나라고요. 네. 독점적 기소권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사권까지 큰 훼손 없이 그대로 검찰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 비대한 검찰은 다시 권력의 쓰기 좋은 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일도 그대로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이나 청와대 인사의 연루가 의심되는 최동욱 전 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은 지난 수십 년간 그랬듯이 흐지부지 무혐의 처리로 행하거나 미적미적 미궁속으로 빠뜨려지고 있습니다. 대신 파업을 이끈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립된 판례까지 비틀어가면서 구속과 처벌을 밀어붙입니다.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박근혜 씨의 그 서슬풀은 매석기까지 한 그 은명의 공안검찰, 바로 이러한 유신시대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가 약을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중도에 복용을 중단하면 치료제도 듣지 않는 내성 결핵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혁이란 말만 꺼내다가 중단된 검찰도 과거보다 더 지독한 정치검찰, 특검검찰, 비리검찰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벌써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아득합니다. 정말 의식이 있는 검사님들은 아득할 거예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조합원 가입해 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남농구 논현동의 리미에르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서림동의 SKJ 돌님, DOL, 성함이 석씨라서 아마 SJK 돌이라고 닉네임을 하신 것 같네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원 철원군 동성읍 오지리의 시연 철원 진짜 농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가입 숫자가 그렇게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어떤 분은 파업 현장이나 혹은 노조를 통해서 조합원 배가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노동조합과 관련된 한겨레신문의 사설, 파업 손배소 제한하는 법 개정 서둘러야 소개해드립니다.
노조의 파업 뒤 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부당성을 논의하는 시민 사회 기구가 생겨난다고 한다. 이 기구를 제안한 한홍구 교수는 법원이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현실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반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나 본격적으로 파업에 대한 보복과 위협 수단으로 악용된 시점은 1997년 IMF 사태 이후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속 총액만 지난해 말 1135억 원에 이르는 등 급증 추세에 있다. 네, 가진 자들이 가진 것도 모자라서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해서 업무방해란 미명하에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진 자들의 횡포요 돈의 폭력입니다.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요,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판결로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노조법은 쟁의 행위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이라는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내 하청 노조가 쟁의에 나서면 주체에서 문제가 됩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면 목적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분쟁이 격렬해져 공장 점거가 발생하면 수단이 불법이 되고 맙니다. 노조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파업을 이끌어 가더라도 불법의 경계선을 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예. 노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직장 폐쇄로 맞설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며 싸우고 협상할 수 있을 때 힘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애초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지다 보면 회사 쪽은 파업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 나지 않고 노조는 더 과격한 수단에 끌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현재 영국은 조합원 수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가액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는 통상적인 파업권의 행사가 아닌 폭행,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만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심상정 의원이 낸 개정안의 경우 영업손실 등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폭력 등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국회가 제1을 하지 않으니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2월 국회에서라도 성실하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아니,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치권의 수치입니다. 수치. 새누리당이야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니까 뭐 그렇다 손 칩시다. 그러나 서민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야당의 경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